오늘은 우리가 실무를 이제 배우고 나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커트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미용실에서 보면은 펌도 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보면은 다들 펌은 말 줄 알잖아. 와인딩 할 줄 알잖아, 그죠? 그리고 염색 약 바를 줄 알아. 근데 왜 우리가 사람 머리에 대해서 왜 어렵냐면은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 머리 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을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손님이 예를 들어서 사진을 들고 와서 이러한 컬을 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손님이 원하는 컬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커트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럼 그 커트에 맞게 내가 펌을 어떠한 섹션으로 내가 가로로 말아야 되는지 세로로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모발에 맞게 손님이 원하는 컬을 내기 위한 이 모발에 맞게 몇 호로 몇 바퀴를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 나가서 사람들 머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들은 제각각 모발 손상도나 굵기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C컬을 하더라도 우리가 오는 손님들의 소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우리가 시술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똑같이 손님이 원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각각의 손상도나 모질에 맞는 약재를 선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샵에서 나가보면은, 두상이 우리가 이렇게 있죠? 있는데 손님이 모발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까지는 지금 자기가 이제 앞전에 뭐 염색한 지 2달이 지났어. 건강한 거야. 그죠? 근데 자기가 6개월 전에 펌을 했대. 그럼 여기는 펌이 된 모발이야. 그리고 6개월 전에 펌을 했고, 여기는 그 당시 때 6개월, 그러니까 6cm 자랐으니까 이제 펌이 안 돼 있겠죠? 펌이고, 2달 전에 자기가 전체 염색을 했네? 그럼 얘는 염색. 얘는 펌도 했고, 염색도 됐네요. 그럼 모발 손상도 어때요? 제일 건강, 염색 한 번만 해서 손상이 2개, 얘는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3개. 모발이 한 명의 손님이 와도 모발이 뿌리와 끝이 우리가 손상도가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맞게 내가 이제 약재를 선정을 해서 내가 어떻게 바를 건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질에 맞는 로트 선정. 잘 나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세팅으로 따진다고 긴 머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강한 C컬을 원한다. 그럼 한 바퀴 반 대짜를 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대짜를 말하는데 이 손님 모발이 좀 가늘어 처질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탄력감이 있게 한 바퀴 반을 내기 위해서는 중짜로 말아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기장이라고 하더라도. 왜 같은 대짜로 한 바퀴 반 말면 이 사람은 잘 안 나오는 모질이기 때문에 처져.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로트 선정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내가 모질에 맞게 여기 먼저 약을 바를 건지 여기 약을 먼저 바를 건지 몇 분 뒤에 또 여기를 바를 건지 그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각각의 얘는 약 바르고 몇 분 뒤에 연결할 건지, 흔히 말해서 프로세싱 타임이죠. 방치 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 머리를 못 하는 거야. 염색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거는 모발 진단이에요. 모발 진단. 우리가 자연모 자체가 붉은 많이 어두운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연모 자체가 밝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손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7번대에 염색을 해달래요. 근데 우리가 어두운 자연모인 사람들 똑같은 7번대 발라도 밝은 사람이 좀 더 밝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면은 각각의 그 모질을 판단을 할 줄을 모르죠. 이 손님이 붉은기가 많냐, 이 손님이 모발이 굵냐, 아니면 얇은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이 손님이 붉은기가 안 돌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붉은기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약재를 선정해야 되는지 약재를 선정할 줄도 몰라. 그리고 이 손님이 전체 염색을 하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끝쪽에 손상이 있고 기존에 염색했던 모발로 인해서 퇴색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 앞전에 여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붉은기가 들어갔어요. 얘는 자연모. 이 손님이 전체 염색을 해서 톤을 맞춰달래.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컬러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연모 염색을 하고 남아있는 붉은기를 내가 이제 어떻게 잡아서 얘네 2개를 내가 이제 균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런 이제 각각의 이제 따라서 약재를 내가 다르게 선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요리사의 주 재료는 뭐 야채들, 뭐 채소, 고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료죠. 근데 우리가 미용사의 재료는 모발이야, 모발. 더군다나 우리가 펌이나 염색 같은 경우는 모발, 화학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모발에 대한 내가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자, 그 모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이론 수업을 해야 돼. 모발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모발이 상했을 때 겉표면 큐티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큐티클을 정돈을 하고 전처리, 후처리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발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쌓기 위해서 모발 생리학이라는 이제 이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론 수업 한다고 하면 다들 지루해. 쌤 파마 수업해요. 와인딩 하는 거 하고. 와인딩 다들 말 줄 알잖아. 그죠? 근데 이론 수업을 해서 내가 우리 미용사의 주 재료의 모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론 수업은 하기 싫고 지루해하고 쌤 내일 이론 수업해요? 그럼 좀 늦게 올게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펌과 염색은 우리가 이제 화학시술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재료인 모발이 이 화학적인 약이다 해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실무에 나가면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단 말이야. 내가 과연화를 봤어.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이 사람 5분 뒤에 연화 테스트를 보면 되는데 5분 뒤에 왔는데 연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 근데 끝쪽에는 연화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건강모 쪽에는 내가 이제 연화가 아직 덜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내가 전처리제나 후처리제를 이용해서 내가 얘네들의 약의 파워를 내가 낮추던지 아니면 닦아내던지 아니면 pH를 내가 조절을 해주던지 그렇게 하고 아직 연화가 안 된 건강모 부분에는 약을 덧방해가지고 더 빨리 내가 이제 연화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흔히 말해서 우리의 주제는 모발이 지금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쌤 사람 머리 하려고 하니까 겁나요, 무서워요, 탈까봐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실무가 아니지만 실무를 수업하러 왔을 때 보면 펌 염색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론이에요, 이론. 우리가 다들 와인딩 할 줄 알잖아. 약 바를 줄 알잖아요. 저 근본적인 걸 내가 왜 사람 머리가 파마가 어려운지 염색이 어려운지를 근본적으로 내가 뭐 때문에 어려운지를 내가 알아야 돼. 와인딩을 못해서 사람 머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머리에 맞는 약재와 프로세싱 타임을 내가 선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모발 진단을 못하니까. 염색 손님 원하는 거 발랐어. 엄한 색이 나와. 그거 겁나서 사람 머리 무서워요. 사람들 똑같은 약 발라도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어려워요. 당연하지. 사람들 똑같은 약을 발랐지만 사람들 머리가 다 다르니까. 근본적인 모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실무를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와인딩에 집중할 게 아니라 모발 진단, 염색 약 바르는 게 아니라 기연모에 남아있는 이 색과 내가 도포를 하려는 색상이 혼합이 됐을 때 어떠한 컬러가 나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커트 위주의 이제 교육을 많이, 커트나 드라이 이제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햇게도 커트도 어려워. 우리 파마, 연화, 백날 잘 보면 뭐해? 손님 레이어드 컷 해가지고 파마 내달라고 했는데 그럼 그 손님이 원하는 커트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아직 커트들이 다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커트를 하고 우리가 파마 연습 같은 경우 내가 했던 커트에 쌤 이 정도 컬에서 이 정도 층에서 이런 스타일 내기 위해서는 섹션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몇 바퀴를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들 보면은 파마 연습 안 된다 해놓고 커트만 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와서 모델 실습하면은 뭐라고 해? 쌤 양 뭐 바를까요? 제가 그래요. 알아서 바르세요. 예? 좀 못하겠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제가 옆에서 방치를 해서 그냥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발에 대한 이해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전 손상모에 건강모 약을 타면 당연히 제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옆에서 아니다, 이거는 극손상모 약을 타세요 라고 말을 해주잖아. 근데 다들 사람 머리 어렵다고 자꾸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줄 수 있지. 수업 끝날 때까지 알려달래. 알려줄 수 있어. 나가서 이제 쌤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나가서 해야지. 갑자기 내가 나가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이제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해봤지만 전부 다들 보면은 그거야, 강사님 하는 스타일을 뺏기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디자인이에요. 남들 하는 거 복사 붙여넣기지. 제가 알려준 스타일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그 고객이 이 스타일 말고 다르게 해달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현업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왜 사진 꺼내놓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저렇게 잘라주세요 때 왜 다 잘라줄 수 있냐면, 왜 다 그 컬을 내줄 수 있냐면 모발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커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인턴과 디자이너의 차이가 뭐냐면은, 디자이너는 똑같이 인턴도 말 줄 알아요. 약 바를 줄 알아. 근데 인턴과 디자이너의 차이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 헤어스타일을 디자인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디자이너는 딱 보고 이 손님이 이 컬을 원하네. 그러면은 약은 뭘 쓰고 몇 바퀴를 말고 중화 타임 몇 분 보고 방치 타임 몇 분 보고 그렇게 테스트 봐야지. 이게 딱 나와. 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인턴들은 뭐야? 쌤 몇 호로 할까요? 3호 마라. 네. 3호 마라. 쌤 방치 몇 분 볼까요? 10분 봐. 네. 10분 봐. 그냥 흔히 말해서 기계적으로 일하는, 디자인을 볼 줄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 이 컬을 내기 위해서는 이 모질에 몇 바퀴를 내야 되는지, 이 모질은 방치 타임을 몇 분을 봐야 되는지, 그게 돼야 디자이너가 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그거를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해오는 거야. 제가 처음부터 알아서 하세요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랑 초반이랑 달라진 게 없어. 쌤 어떻게 할까요? 몇 홈 할까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지금 2, 3개월 보냈죠. 또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계속 보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잖아요. 디자이너 못해. 왜?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베이직 집중하세요, 이론 집중하세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커트 전문점을 차릴 거에 아니라면은 모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론 수업할 때 지루해하지 마시고, 다들 진짜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들 잠 좀 재워볼까 이러면서 지루한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저도 이제 미용을 해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손님들한테 클램도 걸려보고 욕 먹어보고 머리도 태워보고 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배우고 나가서 최대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쌤 저는 그냥 커트만 배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